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복기 장섭입니다. 폭풍 같았던 3일간의 3주차 경마가 끝나고 함께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보통 이제 월요일 아침 정도 되면은 에너지를 다 쏟아낸 이후에 약간 피곤함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시작될 경마일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공존하는 월요일. 묘한 느낌이죠. 끝나고 시작하고 그게 월요일입니다. 보통 일요일 경마가 끝이 나면은 제가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이제 복귀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는 내가 뭘 잘했고, 뭘 실수를 했고, 뭘 놓쳤고, 다음에 뭘 잡아야 되고. 요게 보통 한 밤 11시 정도면 끝납니다. 11시 정도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또 월요일날 또 조교가 있잖아요. 그거까지 체크를 하고 나면은 시작되는 이제 독한 복귀예요. 솔직히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잠을 거의 못 잡니다. 제가 목요일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잠을 못 자요. 목요일날 출마표가 5시 정도쯤에 뜨거든요. 뜨게 되면은 보통 제가 새벽 한 2시쯤에 끝나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거든요. 예상 방송을. 그게 이제 아침 7시 반 정도에 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6시 정도는 일어나줘야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데, 목요일 날도 잠을 거의 못 자고, 그리고 또 목요일 날 끝나고 금요일 날 또 예상 방송이 진행이 되고, 일요일 거 다시 준비하고 토요일 거 다시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또 금요일 날도 사실 잠을 좀 못 자게 되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경마 끝나고 나서 이제 토요일 거 정리 좀 해야 되거든요. 토요일 날 승부가 안 됐던 마방, 뭐 기수들 이런 것들 정리를 하고, 일요일 날 다시 또 재정비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이 시간까지 거의 좀 잠을 못 자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좀 피곤해요. 지치고 약간. 거기다가 이제 경마까지 조금 안 돼 버리면은 완전히 좀 페이스가 좀 다운이 되죠. 근데 막상 또 방송을 딱 스타트가 들어가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지난주에 대한 또 피로감이 또 사라지고, 근데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다 쏟아낸다는 거죠. 지난주에 아쉬웠던 거, 잘했던 거 막 얘기를 하면서 쏟아내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가올 경마일에 대한 기대치죠. 왜냐하면 또 이번 주에 놓쳤던 마필들, 또 아쉬웠던 마필들을 복귀를 하면서 다음 달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이번 주에 과연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 이번 주는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 내가 또 어떻게 채워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 이런 기대치 때문에 월요일날 딱 요 시간은 지치고 약간 좀 피곤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다가 또 그에 또 반대로 또 기대치가, 설레임이 살짝 있는 월요일 독한복기입니다. 또 방송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딱 그 차 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좀 쉬자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채워서 조금 더 잘해야겠다, 한 주 한 주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일주일 내내 경마에 빠져 살다 보면 진짜 인생을 바꿀 만한 경마일이 한 번, 아니 100만 번을 와줘야 되거든요. 오겠죠? 그쵸?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경마 인생 주간이 될 수 있다는 바람을 안고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얘기 좀 해볼까요? 지난주는 정말로 치열함과 복잡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한 주였습니다. 서울경마 기준으로 양일간 22개 경주가 시행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일명 999라고 하죠. 복승식 기준으로 100배당 이상이 나왔던 경주가 5개 경주. 서울 7경주 아름다운 순간과 금빛 울림의 112배당, 그리고 서울 10경주 한라축제와 다이나믹 질주의 109배당, 그리고 서울 11경주 나이트 후드와 원더풀 룰러의 206배당, 그리고 서울 10경주 일요일 날이죠.
동방의 새아침하고 빛의 바다에 170배당, 그리고 일요일 마지막 경주에 퀸크리켓하고 예신노바에 120배당, 적지 않은 배당들이 많이 쏟아졌고요. 또 그에 반해서 5배당 이하들 있잖아요. 저배당들. 요게 또 양일간 9개 경주, 적지 않은 경주가 그야말로 극과 극을 오갔던, 어찌 보면 이제 배터 예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의 입장이라든가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갑자기 999가 나왔다가 그 다음 경주 때 2배당이 나왔다가 또 60배가 나왔다가 또 100배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완전히 그 흐름 자체를 놓칠 수 있을 정도의 배당의 흐름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는 진짜 혼을 빼놨던 경마 주간이지 않았느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양일간의 마지막 토요일날 10경주 11경주, 일요일날 10경주 11경주가 전부 999 배당이 나오면서 적중이 나오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큰 허탈감을 줬던 그런 4월 3주차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배당들이 나왔는데 장석의 적중 막권 중에서 배당 막권은 토요일날 11경주 마지막 경주였죠. 빅5하고 슈퍼라이트닝 이런 것들 이제 싹 다 걷어내고 들어갔던 원더풀 룰러와 나이트우드, 요 배당이 양일간 전체 배당 중에서 가장 높은 배당이었죠. 206.8배당. 요거하고 일요일날 1경주에 펄킨하고 스피드 엘라의 쌍승식 56.9배당. 요거 2개밖에 못 잡았습니다. 양일간 쏟아졌던 그 많은 배당 중에서 잡았던 배당은 요 2개 경주 잡고, 그리고 저배당이었지만 의미 있게 들어갔던 한 방은 그 토요일날 2경주, 제가 그 7번마 드라마틱 데이와 6번마 샤르니킹, 근데 이 레이스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제가 예상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샤르니킹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보여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3세마기 때문에 때리고 이착될 수 있는 거고, 드라마틱 데이 같은 경우는 4세마기 때문에 기왕이면 마방이라든가 마주라든가 기수가 쌍승식 욕심을 낼 것이다. 그래서 쌍막권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6배당 단통, 이게 단통이었고, 또 하나의 단통은 일요일날 2경주였죠. 드림선,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때리면 쌍으로 조진다. 요것도 드림선과 스페셜 사인의 5.0배당 5배당이었죠. 요것도 단통. 그래서 뭐 저배당 막권 몇 개 낮춘 건 있었는데 의미 있게 적중이 나왔던 것은 이제 배당 쪽으로 보면 일요일날 11경주하고 일요일 1경주, 요게 좀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저배당 한방 막권, 저배당이든 뭐 배당이든 뭐 중배당이든 간에 한방 막권은 또 2개가 나왔고, 나머지 경주들은 좀 큰 의미를 찾기 어려웠던 저배당들. 왜냐하면 저배당이라는 것은요, 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의미가 있었던 거지, 뭐 때려놓고 받쳐놓고 이런 거 2배 3배 이런 건 의미가 없었거든요. 요런 게 좀 많았고, 근데 지난주에 제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식구들한테 많이 죄송했던 부분은 추천경주였습니다. 양일간 8개 경주에 추천경주를 했는데 단 하나의 적중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막고는 있었지만 그건 아쉬웠다는 거지 적중이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그것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 그리고 쪽팔림까지 있었던 지난주였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 상당히 공격적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날이었고요. 그 중에 가장 의미를 뒀던, 자신있게 붙었던 경주가 그 토요일날 7경주하고 일요일날 7경주, 9경주, 특히나 일요일날 7경주는 메인 승부였고 9경주도 대상경주, 거의 한 방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의미를 두고 갔던 경주였는데 그 2개 경주에 적중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아쉬움. 토요일 7경주 같은 경우는 좀 이거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도 잠깐 이제 스태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요 레이스가 금비둘림, 아름다운 순간이 들어오면서 배당이 타졌잖아요. 근데 제가 그 노렸던 막골이 12번마 딕시플로잇이었습니다. 딕시플로잇. 요거를 놓고
주력으로 공략했던 마필이 금비둘림. 요게 120배당 정도가 됐거든요. 요게 이제 추천경주 주력 막권이었고, 아름다운 순간을 이제 배당 막권으로 바쳤습니다. 근데 요게 한 250배당 정도 됐거든요. 결국 이제 꼬리 쪽에서 엮어지면서, 끝나고 나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아쉬움이 컸던 경주였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아쉬움이 컸던 경주였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제가 금비둘림을 놓고 할까, 딕시플로잇을 놓고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금비둘림을 그냥 놓고 했었다면은 무난하게 999를 적중으로 마음이 됐을 텐데, 저는 딕시플로잇에 대한 욕심을 더 부리면서 요게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7경주, 요게 이제 메인 승부처였고, 굉장히 자신있게 한방에 대한 욕심을 내고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한방의 막권이 뭐였냐면은 장산블레이드였죠. 현장에서 리틀 브라운이라든가 바람 속으로 삼정 인디안까지 팔렸지만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장산블레이드는 무조건 대가리니까 골든호라 7번 4번의 막권 조합이었는데, 뭐 레이스를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은 발주하고 4코너 돌고 그때까지도 7사 막권으로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직선이 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배팅 경주였던 또 구경주, 대상 경주, 그것도 이제 거의 단통으로 들어갔죠. 해마로하고 골드올릭, 요게 단통으로 들어갔는데, 요게 한 24배당 정도 나왔을 거예요, 최종 배당이. 근데 그 골드올릭에 기승했던 이준철 기수의 약간 좀 판단 미스. 저는 지금도 왜 골드올릭을 갖고 이준철 기수가 그런 기승을 했는지 솔직히 지금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깨끗하게 24배당이 땡땡 굳어서 끝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아쉬웠고, 결과적으로 적중이 나오지 못했고 아쉬움이 크지만 뭐 어쨌든 간에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굉장히 좀 아프네요. 제가 웬만하면은 끝난 경주들 갖고 아쉽다는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주는 인기마들 잘 뺐거든요. 특히나 이제 문세영 기수라든가 페로비치 기수의 인기마들을 잘 뺐어요. 잘 뺐는데, 결국은 제가 부족했던 것이겠죠. 자, 이제는 4주차. 아쉬움 접어야겠죠. 뭐 접고 이제 어차피 이제 또 앞에 있는 4주차 경마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4주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사회가 마사회 사이트가 지금 정비라 동영상을 지금 제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귀에서 동영상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동영상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독한 복귀 마필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필들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원래는 오늘 준비한 마필들이요, 동영상이 굉장히 필요한 마필들이에요. 근데 동영상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난주 아쉬웠지만 차기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던 그 마필들 위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필은 토이영마 7경주입니다. 자, 토이영마 7경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비돌림 그 경주였는데 딕시플로잇이었어요. 이 딕시플로잇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원했던 전개는 이번에 딕시플로잇을 타서 승환이가 탔던 전개가 아니라 2월 21일 경주 때 승환이가 6번 게이트에서 tas던 그 전개를 원했던 거였거든요. 외곽에 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앞에 가는 마필들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서두르고 욕심을 내고 질러왔으면 충분히 됐던 경주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마필이 5착이었는데 공격적인 기승이었다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금 추천드리는 세 마필이 하나는 너무 공격적인 기승을 해서 진 거고, 두 마필은 공격적인 기승이 필요했었던 경주였는데 졌던 마필들이에요. 그 첫 번째 마필 딕시플로잇이었는데 워낙에 준비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외곽이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공격적인 전개를 했다면은 결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5착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5착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인기도가 조금 지금 공사를 하면서 소리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송을 하면서 소리가 들어오면 그거는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딕시플로잇은 차기경주의 강주력마, 요거는 꼭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마필 딕시플로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필은 일요일 4경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동영상을 지금 준비가 좀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지 마시고요. 기왕이면은 그 옆에다가 동영상을 좀 틀어놓고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동영상을 보시면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마사이 동영상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보세요. 일요일 4경주의 레이크 루이스입니다. 요게 이제 일요일날 첫 번째 승부처였거든요. 일요일날 이 4경주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1경주에서 펄킨하고 스피드엘라의 쌍승식 50배당이었고 2경주에 드림선하고 스페셜 사인의 쌍승식 단통게임이었고 3경주에 장산시티하고 툴스의 요게 또 한방경주였고 이게 연타로 쭉 나온 상태에서 쐐기를 박으러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대가리 잡았던 게 12번마 레이크 루이스.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이크 루이스를 세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는 공격적인 기승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레이크 루이스가 첫 우승이 나왔던 게 작년 그 10월 달이었거든요. 10월 달에. 그 당시에 그 이상혁 기수가 기승해서 바닥 추입으로 대가리 왔던 경주. 근데 그 당시 상대들이 다이돌핀이라든가 정상에빗이라든가 이게 결코 약한 레이스는 아니었어요. 물론 레이스 전개 자체가 저쪽 꼬였던 경우는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입상을 했고 그리고 이 레이스 자체도 저는 3번마 플라잉 볼트가 저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판단 속에 배당을 치고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결과적으로 레이크 루이스가 외곽에서 그 했던 전개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마필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습성 물론 그건 생각이 있었어요. 레이크 루이스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레이크 루이스가 이번에는 바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중위권 붙여온다라는 전개를 그렸는데 이건 중위권이 아니라 발주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외곽에서 계속해서 힘을 쓰는 무리한 전개였죠. 적극적인 전개가 아니라 무리한 전개였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발목을 잡았다는 직선에서 힘을 써줘야 되는 타이밍에서 힘을 쓰지 못하면서 결국은 레이크 루이스의 아쉬움을 그대로 실점까지 나왔던 그 전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게 지금 6착을 왔거든요. 외곽 신청을 하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이크 루이스가 약점으로 지목됐던 건 결국 발주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번 경주를 통해서 발주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교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마필은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레이크 루이스가 강한 경주에서도 언제 통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급 정도의 경주 특히나 1300 이내 1400은 안 돼요. 좀 짧게 끊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1300 이내의 경주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합을 맞출 수 있는 마필 해서 이번에 외곽에서 무리를 하면서 6착을 왔지만 제가 봤을 땐 이 조시발이 다음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될 상황이기 때문에 김혜성 기수가 한 번 더 기승해 준다면은 충분히 기대했던 만큼의 경주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치를 만땅으로 올리면서 저는 두 번째 마필로 12번마 레이크 루이스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필은 구경주입니다. 대상경주였죠. 골드올릭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꼭 옆에 틀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왜 골드올릭의 이준철 기수가 그런 기승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8두 9두 경주가 아니었어요. 달랑 7두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14마리, 12마리 나왔으면은 지금의 골드올릭에 보였던 전개는 충분히 이해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레이스는 달랑 7두예요. 그러면
왜 굳이 마필이 나가는 거를 초중반에서 마필이 끌려 나오는 걸 계속해서 제어를 하면서 결국은 제어 때문에 마필이 나오지 못하면서 초중반에 이게 어디까지 밀렸냐 하면은 7마리인데 6차권에 따라갔던 말하고 5마신차 뒤에 있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골드올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거하고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때렸던 막걸리 뭐였냐면 골드올릭하고 해마루가 거의 단통이다. 이건 무조건 단통이다. 혹시 모르니까 골드올릭을 놓고 2번마 소통시대하고 3번마 선봉은 그냥 받쳐만 놔라. 왜냐? 배당이 워낙 크니까. 근데 웬만하면 단통이다. 현장에서 진짜 개겁하면 물었습니다. 단통이라고. 근데 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발주하고 3코너 진입 전까지 계속 마필이 끌려 나오는 걸 계속 제어하면서 탔어요. 동영상 보세요. 지금 계속. 근데 그 정도로 말하고 이걸 하게 되면 말의 힘이 완전히 퍼져버리거든요. 직선에서 또 올라오죠. 또 올라오죠. 왜냐? 말의 힘이 넘쳤거든. 그러니까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골드올릭 같은 경우는 하이군 시절 때 이 중장거리포다 이 말은. 1군에서도 충분히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는 능력마다. 그리고 그 정도의 힘을 저는 이번에 조교 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전 레이스에서도 그걸 힘을 보여줬어요. 근데 왜 마피를 믿고 못하는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말은요, 힘이 워낙에 좋은 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던져도 되는 말이에요. 물론 이준철 기수가 이마필에 기승을 해서 근데 답답했던 것도 그런 건 있어요. 이마필이요, 골드올릭이 입상할 때 모습을 보면 바닥에서 올라와서 입상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진짜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붙여놓고 때리는 경주였어요. 그때 대단히 결과물이 좋았거든요. 왜 그렇게 안 탔냐 이거죠. 그게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마필이 4착을 왔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골드올릭은 1군에서 무조건 통하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마방이라든가 기승기수가 이마필에 대해서 자신감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48조 마필들 중에서 좋아했던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떡대 굉장히 크고 힘 좋았던 그런 마들이 있는데 저는 이 골드올릭이라는 마필이 1군에서 48조를 책임질 수 있는 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이 7번마 골드올릭은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번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승기수를 교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철 기수 자체가 워낙 취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은 오히려 정균이가 탔을 때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럽지만 의미를 가진 기수 교체를 기원을 하면서 준비했던 오늘 모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번 주에 공격적으로 예상을 했고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과물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기존은 계속 유지할 거예요. 4주차 오늘 또 조교를 봤더니 지난 다음 주도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로만 굉장히 흡사할 것 같아요.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 장석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예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배당은 단통으로 배당은 공격적으로 해서 저배당이든 중배당이든 고배당이든 가리지 않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예상을 4주차도 약속을 드리면서 장석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고요. 4주차는 모자람이 없이 더 쏟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쉬움을 갖고 하지만 기대치는 충분히 가지고 일회용마까지 모두 정리를 하고 4주차 모자람 없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정말 수고하셨고요. 4주차 기대치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